렌탈에 대해서는 이거고, 렌탈 인컴 말하자면 자기 본인이 프라이머리 하우스가 있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여유가 있어서 다른 집을 샀을 경우에 렌탈 프로퍼티죠, 그렇죠? 렌탈. 뭐 상가도 될 수 있죠, 상가. 물론 이제 저소득층은 누가 상가 갖고 있는 사람 없죠. 스케줄 K1, K1이라는 것은 스케줄 K1 뭐냐면 파트너십이나 또는 S코퍼레이션 또는 에스테이트 트러스티 뭐 이런 회사로부터 자기가 일정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그 투자한 금액을 받은 뭐 파트너십, 에스코퍼레이션 또는 그 에스테이트 트러스티 컴퍼니에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을 1년 동안 하고 이익이 나면 그 이익 배당금을 쉐어링 하는데 일정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그 회사마다 다 틀린데 그 쉐어링 했을 때에 그 쉐어링 하면서 그 금액을 돈을 주면서 스케줄 K1이라는 걸 발행합니다. K1. 그 K1은 마치 뭐 이자 수입도 그 수간에 포함될 수 있고 디비던도 포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쇼텀 캐피탈 게인 말하자면 그 회사에서 어디다 본인의 돈 그러니까 주주들의 돈을 아니면 그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어디다 투자했다가 이익이 나면 나눠주는 거 이런 게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K1에 다 들어가 있어요. K1. 한국에서 이민 오시는 분 중에 투자 이민 오시는 분 있죠. 투자 이민. 뭐 투자 이민이면 보통 E비자 받아갖고 오는데 한국에서 50만 불 이상 투자하고 미국에다가 종업원 몇 명 이상을 하면은 비자를 줍니다. E비자. 그래가지고 다 이민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거 봤어요. 50만 불이나 100만 불을 미국의 어떤 투자에서다가 그 프로퍼티 매니징 할 수 있는 투자에서다가 돈을 위탁하고 이민 오신 분도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바로 스케줄 K1을 갖고 옵니다. 물론 저희가 해주는 세금 봉사자는 이런 K1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사실 오신 분은 없죠. 그 K1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뭐 배당금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핏 쉐어링만 있는 게 아니라 인트레스트 인컴도 있고 또는 디비던드 인컴도 있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short-term capital gain, capital loss, long-term capital gain, capital loss. 그 다음에 텍스 안 내는 이그잼, 텍스 이그잼 인트레스트 인컴도 있고 또 로열티 인컴, 뭐 회사에서 어떤 걸 그거죠 페이턴트 특허를 갖고 있어가지고 뭐 그것을 갖고 있어 투자했는데 그 페이턴트 특허가 무슨 돈을 만들어내고 있으면 제너레이션 만들어내가지고 로열티를 받아내면 로열티 인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K1은 저희가 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케이스도 해봤는데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K1 그 스케줄에 나와 있는 대로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됐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여기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디프리시에이션 관련된 문제는 그 렌탈 프로퍼티나 K1이나 또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여러분이 그 라이센스가 없이 CPA 라이센스나 EA 라이센스가 없이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좀 더 많이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디프리시에이션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나중에 그 렌탈 프로퍼티를 팔았을 때 그 디프리시에이션을 어떻게 리캡해야 하는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서류 중에 뭐 내가 서류를 만들었는데 그 서류 어떤 서류는 뭐 텍스 디덕션이고 어떤 건 텍스 디덕션 못 받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라이센스 갖고 계신 분도 CPA나 그 EA 라이센스 갖고 계신 분들도 본인이 이거를 경험하고 해보지 않으면 해볼 기회가 없습니다. 자, 인컴 다시 이제 끝나고 인컴 스케줄 1 파트 1 라인 7에 뭐가 있냐면 unemployed compensation 있습니다. unemployed compensation 내년에는 많은 사람이 unemployed compensation 갖고 올 겁니다. 왜냐면 지난 3월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그만뒀죠. 그렇죠? 실직당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직자가 뭐 70만이다 뭐 얼마 넘어가다가 아니 100만이 넘어갔다가 200만이 넘어갔다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unemployment compensation, 그러니까 실직수당, 보험, 실직수당을 받았죠. 그것을 갖고 오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받아서 처리해 줘야 할 겁니다. unemployment compensation에 대한 거는 미국에서 정한 대로 미국 법에서 정한 것처럼 각 스테이트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보호받게 됐죠. 실업수당, 실업 구제수당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를 갖고 하냐면 1099G, 그렇죠? G는 아까 얘기했지만 가버먼에서 발행한 거죠. 가버먼. 그죠? 1099G를 갖고 옵니다. 그 1099G를 갖고 오는데 이거는 일종의 컴펜세이션이에요. 보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을 안 하고 받은 거라고 생각해서 수입입니다. 수입을 칩니다. 내가 직장을 실직하고 매달 뭐 500불씩 6개월간 받았다. 그러면 3,000불이죠. 그 3,000불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수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입이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1099지. 1099지는 폼은 이렇게 됐습니다. 네, 1번에 보면 unemployed compensation. 그래서 실업수당 받은 거. 그리고 발렌티어리 내가 세금을 낼지 안 낼지 모르지만 미리 세금을 발렌티어리 내는 위드홀딩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넘버 4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IRS에서 온 거나 또는 EDD에서 온 레터를 최근에 보니까 내년에 텍스 보고를 할 때 그 unemployed compensation을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텍스를 위드홀딩 하겠습니까? 일단 땡겨 쓰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년에 세금 보고할 때 그 unemployed compensation 받은 거를 다 세금 내야 하는데 recommendation 하는 거는 미니멈 10%를 네가 voluntary tax withholding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 편지가 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tax withholding 하면 좋습니다. 이게 1099G를 받으면 unemployed compensation을 받으면 그 스케줄 1 파트 1 라인 7에 집어넣으면 지금까지 스케줄 1에 있는 라인 넘버 1, 2, 3, 4 이거 다른 거 다 더해가지고 토탈 인컴이 되죠. 토탈 인컴. 자, 스케줄 1의 마지막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스테이트 리펀, 뭐 unemployed compensation, 렌털 인컴, 비즈니스 인컴 다 이런 거죠. 이런 걸 다 모아놓으면 이제 지금까지 있지만 그 밑에 가서 보면 지금 보면 파트 스케줄 1에 파트 1 additional income. 그래서 1번 스테이트 리펀, 2번 알라머니 리시프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3번 비즈니스 인컴, 그 다음에 other gain and loss, 그 다음에 렌털 인컴, farm income, unemployed compensation 그리고 마지막 8번에 other income.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지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생긴 수입 어떤 수입이든지 한번 볼까요? other income에는 대부분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other income의 정리는 뭐냐면 뭐 어딘가 집어넣고 싶은데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에 넣는데 우리가 제일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갬블링 위닝. 제가 라스베가스 가서 갬블링 했는데 3,000불 땄어요. 그러면 위닝이죠? 돈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는 제가 패착가 가서 갬블링 했더니만 이겨가지고 뭐 짝밭이 터져가지고 5,000불 벌었어요. 그럼 그거 다 갬블링 위닝입니다. 어디에 넣느냐? 스케줄 1 라인 넘버 8번에 아더 인컴이라는 데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가지고 제가 모임에 가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상됐어요. 캐시 3,000불 줬어요. 그거 프라이즈하고 어워드입니다. 그거 다
세금 내셔야 할 돈입니다. 세금 내셔야 할 돈이고요. 그 다음에 배심원, 미국 시민권자는 1년에 한 번씩 코트에 가서 배심원을 하는데, 첫날은 주지 않습니다. 콜 한 날은. 두 번째 날부터 그 사람이 들어가면 일정 금액을 주는데 주리 페이 줍니다. 근데 배심원이 뭐 심플한 케이스는 2, 3일이면 끝나지만 어떤 케이스는 오제 심슨 케이스는 배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 직장 못 가죠. 그래서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주는데 그 금액도 받은 것도 세금 보고를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non-business credit card debit cancellation. 그러니까 내가 개인,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개인이 돈을 쓰다가 보니까 크레딧 카드 같은 거 많이 썼는데 나중에 갑자기 직업이 실직되는 바람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 뱅크럽시 하죠. 그래서 갚을 수 없다고 채무를 못 하겠다고 얘기하면은 이제 코트에 들어가서 파일링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데빗을 캔슬레이션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크레딧 카드를 한 6,000불 썼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코트에서 오케이, 너 지금부터 갚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무슨 운이 좋게 그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오케이, 이거 우리가 러스 처리하고 너는 6,000불 안 내도 된다. 그래가지고 노티스 주고 폼을 주는데 캔슬레이션 데빗이라는 거 주는데 그 6,000불 어떻게 보면 내가 갚을 돈인데 안 갚아도 되잖아요. forgiveness 받았잖아요. 웨이브됐죠? 근데 그거는 정부에서 봤을 때는 IRS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너 6,000불 낼 건데 6,000불 수입 생긴 거 해가지고 그걸 넌 세금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자기가 캔슬레이션 데빗 받아가지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다 캔슬레이션 데빗. 다 아더 인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무슨 갬블링 위닝이나 또는 다른 컴펜세이션 받은 거 또는 뭐 유리 그다음에 퍼스널 크레딧 카드 데빗 캔슬레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아더 인컴입니다. 인컴 다 집어넣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컴은 미국이 아니라 수입이 생기는 것은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참고로 월드와이드에서 생긴 인컴은 어떻게 하느냐. 맞으면 제가 미국 시민권자 내가 한국 가서 일을 했을 경우에 아니면 한국에 있는 지사로 파견 나갔을 경우에 미국에서도 조금 봉급받고 한국에서도 지사에서도 봉급받죠. 생활비 같은 거. 그런 것도 사실은 미국 입장, IRS 입장에서는 해외 수입입니다. 해외 수입. 그래서 전 세계 어디가 있든지 미국 시민권자는 수입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월드와이드 인컴. 어떤 폼을 작성해야 하느냐? 폼 2555. 제가 여기서 일을 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 가스 정유회사에 출장 파견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럼 미국에서도 수입이 있고 거기서도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도 당신이 세금 보고할 때 1040 보고할 때 보고해요. 시작하기 전에 똑같이 무료 세금 보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255 foreign income 있는 사람은 out of scope에서 저희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물론 저같이 EA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한국에 미국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있지만 한국에 나가서 영어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 영어 원어민 영어. 그래서 거기서 수입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 수입 세금 보고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인 자녀면. 그럴 경우에도 이 2555 작성해야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커런시는 다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원화는 달러로, 엔화도 달러로, 뭐 유엔 중국 돈도 달러로, 모든 건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달러 바꿀 때 그러면 익스체인지 레이트 환율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돈 받은 날로 환율을 따지든지
아니면 12월 30일부로 따져가지고 환율을 계산하든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foreign income 중에 exclusive 있습니다. 돈 안 내도 되는 거. 밀리터리 계신 분 있잖아요. 밀리터리. 군대에 계신 분들, 뭐, 주한미군으로 나갔다거나, 주독으로 나갔다거나, 뭐, 필리핀으로 갔다거나, 재팬으로 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거, 거기서 돈 버는 거 있는데, 그거는 foreign income이라고 치지 않습니다. 그건 미국 인컴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몇 가지,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제가 빨리 설명하면서 넘어갈 테니까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foreign income, foreign earn income을 하기 위해서는 집이 지금 제가 여기 미국에서 살면 안 됩니다. 그 외국에 가 살아야 합니다. 피지컬리 밖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제가 여기다 빨간 줄 쳐놨는데 제가 한국에 나가서 돈 버는 수입이 10만 7,600불 이하면 10만 7,600불까지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한국에 나갔는데 1억 원, 그러니까 연봉이 1억 원이에요. 그러면 약 뭐 9,000불, 지금 환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9,000불 되죠? 내가 9,000불 비록 벌었지만, 9만 불, 쏘리. 9만 불을 벌었지만 이게 10만 7,600불까지는 세금을 안 내는 금액이니까 결국은 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저희 지사로 파견 나가가지고 지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뭐 2억 5천 받았어요. 2억 5천. 그러면 봉급이 얼마냐면 환율 따지면 한 20만 불 되죠. 20만 불. 20만 불에서 10만 7,600불까지는 세금이 없고 나머지 그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며칠 동안 해외에 있는 사람, 맞으면 뭐 6개월 동안 있었다, 뭐 석 달 살았는데 거기서 수입이 생겼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그 해외 수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앨리스트 330일 이상, 거의 뭐 1년이 360일인데 330일이면 거의 나가 있는 거죠. 11개월 동안 밖에 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만 foreign on income, foreign income을 수입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거죠. 출장이나 베이케이션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날짜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고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이 혹시 EA 라이센스나 CPA 라이센스 하실 분들은 뭐 잘 아셔야 합니다. cancellation 데빗이 왜 여기 나와 있죠? cancellation 데빗. 아까 제가 설명했죠? 개인이 뱅크럽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forgiveness 받아가지고 cancellation 데빗 받았을 때 그 cancellation 데빗만 금액한 만큼은 여러분이 세금 부과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컴펜세이션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스칼라십하고 그랜트 있습니다. 스칼라십 그랜트. 말하자면 제가 학교 다니는데 학비는 5,000불인데 제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10,000불의 그랜트 또는 스칼라십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5,000불은 학비 내고 그럼 5,000불 남았죠. 5,000불. 근데 그 5,000불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입이라는 거죠. 그게 other compensation입니다. 이것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하면 이익이 되고 어떤 경우는 하면 세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제 사이트 코디네이터나 EA 라이센스 갖고 계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선 이 학생이 하면 좋으냐 안 하는 게 더 좋으냐 이런 베네핏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렌즈 베네핏이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회사 다니는데 세일즈맨이에요. 세일즈맨. 그럼 봉급 받죠? 근데 회사에서 뭘 주냐면 세일즈맨이니까 차를 줍니다. 차 플러스 기름 줍니다. 가스비. 근데 그거는 회사에서는 경비로 떨지만 따지고 보면 개인한테 받는 베네핏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엄격히 얘기하면 프렌즈 베네핏으로 내 인컴에 포함되는 겁니다. 인컴. W2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W2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목사님들 있죠, 목사님들의 받는 그 하우스 얼라운스 있어요. 하우스 얼라운스, 그 다음에 도서비 뭐 이런 거 다 실지는 세금 보고할 돈이 아니거든요. 그 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 WT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옆에 보면은 other income에 이 프렌즈 베네핏의 그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목사님 중에 시니어 패스터, 그 교회의 시니어 패스터만 하우스 얼라운스를 주게 돼 있고, 나머지 부목사님, 무슨 전임 목사, 뭐 파트타임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IS 입장에서는 뭐로 보냐면 그 목사라고 하는 게 셀프 엠플로이라고 생각합니다. 셀프. 그래서 모든 것을 수입으로 잡고 보고합니다. 물론 그 셀프 엠플로이기 때문에 내가 뭘 클레임할 수 있냐면, 제가 저희 교인이 아파서 신방 갔다. 그러면 신방 갈 때 그 차 타고 가잖아요. 거기다 마일리지 디덕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책을 사봤다. 그 책이죠. 그다 공지 받습니다. 이거 마치 셀프 엠플로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우스홀드 엠플로이 인컴 이거 2,200불 맞춰놨나요 제가? 하우스홀드 엠플로이 인컴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 감옥에 프리즌의 그 어닝컴. 감옥에 가면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어떤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버는 사람 있죠. 네. 그 사람 그 벌면 그것도 인컴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지금 요거 인컴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기억하기에 감옥에 가신 분들은 세금 보고 안 합니다. 세금 보고 안 합니다. 물론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오면 세금 보고는 하지만 감옥에 있을 때는 세금 보고 하지 않습니다. Foreign on compensation이라는 거는 제가 만약에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직장으로 파견 나갔을 때 거기서 저한테 봉급 위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하우스 얼라우징, 하지만 아파트를 준다거나 차를 준다거나 뭐 운전기사를 붙여준다거나 이런 거 다 일종의 컴펜세이션입니다. 보상금이죠. 그러면 W2에 있는 금액이 아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도 일종의 수입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수입은 사실 다 끝났어요. 수입은 다 끝났는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한테 요거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메디케이드 웨이브 페이먼트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웨이브 페이먼트. 리턴 발렌티어는 잘 알 거예요. 뭐냐면 메디케이드 말하자면 집안에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받는 가족이 정부 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왜냐면 그 사람이 가족이지만 나가서 돈 벌 수 있는데 집안에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봐줘야 하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메디케이드 웨이브 페이먼트입니다. 그렇죠? 메디케이드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뭐냐? 정부에서 주는 혜택입니다. 수입이 아닙니다. 2014년도까지는 그걸 수입으로 생각했는데 2014년도부터 IRS하고 스테이트하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한테 주는 페이먼이지, 스페셜 어드밴테이지지 사실은 인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컴. 그래가지고 인컴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돈을 받았으면 W2로 받았더라도 IHSS 통해서 받았더라도 그 돈은 수입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걸 뺍니다. 만약에 그게 수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집어넣으면 뭐가 발생하냐면 수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닝컴 텍스 크레딧 받을 수 있어요. 어닝컴 텍스 크레딧. 근데 앞으로 이 어닝컴 텍스 크레딧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수입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이 W2에 박스 넘버 1에 뭐 5,700불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텍스레이어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메디케이 웨이브 페이먼에 클릭하면 거기 5,700불 받은 게 마치 1040 라인 넘버 1 웨이지에 5,700불로 적어 있지만 밑에 가보면 그걸 마이너스 5,700으로 뺍니다. 그러니까 수입에서 빼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아직도 많은 혼란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캘리포니아 헬스 디파트먼트나 아이리스에서 굉장히 이제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메디케이드 요거 페이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W2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IHS였어요. 맞으면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간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W2를 갖고 왔는데 옛날에는 그 박스 넘버 1, W2의 박스 넘버 1에 뭐 7,800불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올해 연초부터 W2는 갖고 오는데 그 박스 넘버에 1에 숫자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뭐 W2 보고 그냥 하시면 돼요. W2에 그 숫자가 없으면 물론 밑에 메디케이 웨이브 요 스페셜 마크에다 칠 필요 없죠. 그죠? 아주 간단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이거는 미리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이제 제대로 잘 이제 상황을 알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도 늦는 경우가 있어요. 늦는 경우가. 원래 조건은 뭐냐면 간병인과 환자가 같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조건이. 같은 조건. 그래서 같이 살고 24시간 같이 있어야지만 그런 혜택을 주지만 그거 웨지에 대해서 그걸 빼버린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혹시 제가 몇 년 동안 설명을 했지만 혹시 부모님은 내 옆집에 살고 저는 출퇴근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준다. 이럴 경우에 부모 오면은 떨어져 살아도 다 빼라 그랬죠. 근데 내년에부터는 2020년도에부터는 그런 거 묻지 마시고 IHS 2020년부터는 IHS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보면 알죠? W2를. 근데 거기에 W2에 박스 넘버 1에 숫자가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없으면 제로면 제로 넣으시면 돼요.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여러분 W2에 박스 넘버 1에 제로 어마운트로 써 있으면 텍스 보고 하잖아요. E 파일 하잖아요. 리젝트 당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박스 넘버 1에 제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임의로 일부를 집어넣고 일부를 $1, 그 다음에 메디케이 웨이브에 들어가서 마크 하시면 자동으로 일불이 들어가고 일불이 밑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럼 이 파일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잘 보시고 내년에 하실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박스 넘버 1에 W2 박스 넘버 1에 무슨 숫자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게 메디케이 웨이 페이먼트 플랜. 그거에 대한 얘기. 지금까지 약 3회에 걸쳐서 인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컴. 여러 가지 인컴 있죠. 뭐 무지하게 많은 인컴이 있는데 웨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트레스트, 디비던, IRA 디스트리뷰션, 펜션, 소셜 시큐리티, 캐피탈 게인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인컴까지 아더 인컴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은 다 인컴입니다. 이제 파트 2에 adjust to income 그 다음에 스케줄 1 파트 2를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인컴이 지금 이 수입이라고 하는데 그 수입 중에 일부는 세금을 안 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저스트 한다고 그러죠. 어저스트. 인컴을 어저스트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총 수입 이렇게 저렇게 벌었던 수입 중에 잠깐만 그 중에 일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래서 그걸 빼주는 건데 그걸 보통 어저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다른 얘기로 하냐면 AGI, 그죠? AGI. 실제는 AGI가 본인의 total income, taxable income, AGI입니다. AGI는 지금 여기 제가 도표에 그려놨지만 표이지만 educator expense, 그 교육자들 쓰는 돈, 그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expense인데 뭐 퍼포밍 아티스트 하시는 분들 그런 거, 그다음에 무빙 expense. 예전에 무빙 expense를 다들 일반인들도 해줬는데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밀리터리 아니면 군인들은 뭐 명령에 따라서 짐 싸가지고 딴 데 가죠. 뭐 그런 사람들만 지금 무빙 익스펜스로 허락해줬고
그 돈을 공제해줬고 지금 일반인 사람들은 안 해줍니다. 예전에는 직업과 관련돼서 50만 이상 이사 가면 거기에 발생하는 무빙 익스펜스를 처리해준다. 그런데 그 규정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 엠플로이가 돼서 자기가 셀프 엠플로이가 내는 텍스, 그것도 텍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수입에서 미리 공제해 줄 수 있다. 어저스트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페널티 앤 early withdrawal saving, 세이빙 어카운트에 CD나 집어넣었다가 내가 돈이 급해서 먼저 찾을 경우, 그럴 경우에 해줄 수 있습니다. 미야킴님, 뮤트도 좀 해주셔야 하는데. 마이크 끄실 줄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니면 마이크를 닫아놓으셔야 하는데. 제가 왜 마이크가 안 들어가. 마이크가 안 된다고요? 뮤트를 자꾸 언뮤트로 뜨고 이 전화기가 지금 이쪽으로 들어와서 전화기로 하세요? 자기 혼자 떴다가 없어지고 그래. 예. 지금 마음대로 막 하고 있어. 왜냐면 이게 이 새 전화기. 저희가 녹음해서 저희가 들을 게 아니고 다른 분한테 들을 건데 이게 지금 계속 노이즈가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그 노이즈 제거를 못해요.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 라이브이기 때문에 anyway, 가능하면 좀 마이크를 막아두시고요. 자, AGI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GI는 지금 그냥 대충 읽어보면 이제 하나씩 공부할 텐데 메디컬 세이빙 어카운트, 맞으면 의료 비용을 위해서 집어넣은 돈, 저축해둔 돈. 그다음에 educator expense, 그다음에 health saving account, HSA, 그다음에 moving expense, 그다음에 contribution SEP 또는 simple 또는 qualified plan. 마지막에 은퇴를 위해서 미리 돈을 집어넣는 거, 저축하는 거. 그런 건 다 before tax 하는 거죠. 그다음에 penalty on early withdrawal saving이나 CD, 돈을 일찍 찾아가지고 거기에 내는 페널티, 그런 거 다 AGI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알라머니, 그다음에 IRA distribution, IRA deduction, 자기가 은퇴를 위해서 미리 돈을 집어넣는 거, 트레저션 IRA 이런 거 다 AGI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student loan interest, 학교 다니면서 돈 받은 거, 융자 받은 거, 거기에 융자 금액에 관련된 이자 지불한 거, 그 수입에서 공제해 줍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씩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Adjustment income, 인컴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뭐 토탈 수입이 10,000불인데 제가 은퇴를 위해서 5,000불을 은퇴 기간에 넣었다. 그러면 실치는 제가 5,000불을 거기서 제 10,000불에서 너무 많이 합니다. 10,000불에서 5,000불을 넣기 때문에 실제 AGI는 어저스트 인컴은 5,000불입니다. 그죠? 5,000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토탈 인컴에서 지금까지 1번부터 7번까지 얘기한 거 토탈 인컴에서 어저스트, 지금 여러 가지 어저스트 할 항목을 빼면 어저스트드 그로스 인컴인데 AGI라고 합니다. AGI. 여러 가지 인컴 중에 조정해야 할 아이템이 있는데 제가 여기 파란 것도 치고 빨간 것도 쳤는데 educator expense, 그다음에 moving expense, 그다음에 penalty, 이것도 IRA로 썼네. IRA deduction 여러 가지 있는데 빼면 됩니다. educator expense는 교육자만 관계 있습니다. 교육자. 그러니까 킨드가든부터 12학년까지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정부에서 주는 세금을 쓰는 돈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호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세금 공제. 그것이 선생님당 250불, up to 250불. 근데 그거는
250불이라는 거 공제해 줄 수 있는데 마치 내가 어떤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를 샀다거나 뭐 매트리얼을 샀을 때 그거를 학교로부터 리임버스 안 받은 거, 안 받으면 그거에 대한 금액이 돼서 맥시멈 250불까지 공제해 줍니다. 맥시멈 250불까지. 뭐 작은 돈이지만 큰 돈일 수도 있죠. 250불 뭐 누가 거저 주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그 익스펜스라는 거는 책을 샀다거나 서플라이를 샀다거나 또는 장비를 샀다거나 합니다. 이런 데에 쓴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저희 그 세금 보고할 때 요 케이스를 제가 한 5건 정도 봤어요. 선생님들 중에 일부 선생님이 이런 거 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잘 알아요. 이런 돈은 공제 받을 수 있다. AGI에다가 어저스먼 할 수 있다. 그 알고 있기 때문에 갖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영수증 다 갖고 오십니다. 250불까지. 뭐 5,000불이라고 넣어도 250불밖에 공제 안 해줍니다. HSA,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헬스 인슈런스를 갖고 있지만 요새 뭐 헬스 인슈런스라는 게 돈 디덕터블 내는 게 많죠. 그래서 그런 것을 내기 위해서 HSA라는 별도 어카운트를 갖고 있습니다.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 이건 세금 공제됩니다. 제가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서 10만 불 받았는데 HSA 어카운트에 제가 혹시 건강이 나빠서 병원 갈 때 병원비를 쓰기 위해서 그 조금씩 돈을 모아뒀는데 그게 5,000불이다. 그러면 연말에 그 정산할 때 10만 불 빼기 5,000불. 그래서 제 실질 수입은 9만 5,000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에 HSA를 나중에 돈을 꺼내서 쓸 때 그 쓰는 돈이 그냥 뭐 그로서리 가서 무슨 뭐 필요한 거 사는 것이 아니라 퀄리파이된 메디컬 익스펜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 처방약 뭐 또는 경우에 따라서 감기약 그 카운트에 있는 감기약 이런 거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안경 하는 거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 익스펜스 되죠. 그러니까 퀄리파이 메디컬 익스펜스로 다 되죠. 그렇지만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카운트는. 저 같은 경우도 HSA 카드 갖고 있는데 제가 타겟에 가서 뭐 콕을 샀다거나 이래가지고 제가 그 HSA 카드 내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디나이드 합니다. 근데 만약에 타겟에 가가지고 제가 밴디지 샀습니다. 밴디지 손이 아파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밴디지 갖다 놓고 HS 카드 쓰잖아요. 그러면 그건 됩니다. 지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HS 카드입니다. 그다음에 셀프 엠플로이 텍스도 지금 스케줄 1 파트 2의 라인 넘버 14번에 있는 것처럼 셀프 엠플로이 텍스 낸 것도 본인 수입 중에서 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직장을 다니면 그 텍스를 냅니다. 인컴 텍스를 내는데 하나는 일부는 고용주가 내고 반은 그다음에 그 종업원이 내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내는데 셀프 엠플로이라는 거는 본인이 고용주면서 셀프 엠플로이이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텍스를 다 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냐? 15.3%인데 15.3% 중에 본인이 어차피 셀프 엠플로이이기 때문에 엠플로이 자기가 내야 할 수당이 그 반이 있고 그다음에 고용주가 내야 할 돈이 있는데 그 고용주가 내야 할 돈을 본인이 내야지만 그거는 수입에서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7.65% 공제해 줍니다. 그다음에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넣는데 CD가 보통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1% 주나 3% 주나 뭐 이렇게 뭐 1년 동안 돈을 넣으면 3% 줍니다. 근데 그 말하자면 6개월 기간을 예약하고 넣었는데 중간에 해지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물리냐? 페널티를 물립니다. 은행에서. 그 페널티도 그 페널티 뭐 300불, 500불 그 whatever your number에 대해서 그것도 자기 수입에서 공제해 줍니다. 수입이 아니라고 빼줍니다. 여기 보면 1099 INT 이런 폼을 발행할 거고 거기 넘버 2에 가면 early withdrawal penalty 금액 나옵니다. 알라모니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IRA contribution 은퇴를 위해서 자기가 미리 돈을 집어넣는 경우 트레저션 IRA
또는 경우에 로스 아이레, 로스 아이레는 텍스 낸 다음에 내는 거지만 트레저션 아이레는 텍스를 내기 전 돈이죠. 그래서 자기가 10만 불 중에 수입 중에 아이레를 6천 불 넣었다. 그러면 IRS에서는 그 6천 불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텍스블 인컴이라고 생각하고 그 6천 불은 빼주는 거죠. 내년에 6천 불 가지고 만약에 50세 이상이면 캐치업 1,000불 더 추가해서 7천 불까지 뺄 수 있습니다. 부부면 7천 불, 7천 불에서 14,000불 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 본인의 텍스블 인컴이 내려가죠. 14,000불 뺐으니까. 그죠? 그러면 텍스 브라켓이 내려가는 거죠. 그럼 본인한테 혜택도 있죠. 물론 이제 뒤에 가면 그 크레딧이라는 게 있는데 Retirement Saving Contribution Credit이라는 게 있어요. Retirement 크레딧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약간의 혜택이 있습니다. IRA Contribution 지난번에 한번 그 IRA 그 로스 IRA하고 트레디셔널 IRA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그거에 대한 뭐 70.5세까지. 그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그 학비 론 받았죠? 근데 그 론 받고 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가면 그때부터 돈을 내기 시작하죠. 그때 발생하는 이자 원금을 같이 내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만 맥시멈 2,500불까지 학생 론에 대한 인트레스트를 그것도 빼줍니다. 요새 뭐 학비가 워낙 비싸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거를 학교를 여러 군데 다니면 뭐 그 이자만 몇천 불 내는 사람 있습니다. 그때 그거 다 집어넣더라도 맥시멈 2,500불이 맥시멈입니다. 물론 이것도 10998 Education 2 그 박스 넘버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10982 박스 넘버 1에 얼마나 스튜던트 론 인트레스트 냈는지 거기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제가 공부하다가 본 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생 이름으로 론을 받았어요. 내 이름으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저희 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자기 이름으로 론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증했죠. 근데 이제 갚을 채무 능력이 없잖아요. 채무 능력이. 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뭐 저기 봉급을 받지만 셀러리 받지만 이거 내기가 힘들어서 부모가 그 애 대신 그 스튜던트 론 페이오프 시켜주잖아요. 일정 금액 그 페이오프 하든지 뭐 매달 내든지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그 인트레스트 낸 스튜던트 론 인트레스트 낸 돈을 누가 텍스 크레딧을 가져갈 거냐, 누가 그 어저스트 할 거냐, 뺄 거냐, 누가 빼느냐. 그 IRS 규정에 보니까 저도 부모가 가져갈 줄 알았는데 왜냐면 제가 직접 피했으니까 제가 아들 대신 돈을 냈으니까 제가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402 책을 자세히 공부하다 보니까 부모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비록 아들이 그거에 대해서 돈을 그 스튜던트 론을 페이오프 돈을 내지 않았지만 아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아들이. 그죠? 부모로서는 좀 억울하지만 그 론을 발생시킨 사람이 비록 그 사람이 갚건 안 갚건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 스튜던트 론 인트레스트를 디덕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배운 겁니다. 그다음에 학비에 대한 거는 그 tuition and fee deduction은 이제 저 뒤에 가보면 크레딧 배우는 섹션 있어요. 크레딧 그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 뭐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 이런 게 배운 거 있는데 그때 요거 그 튜이션하고 피에 대한 것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는 지금까지 제가 인컴과 AGI로 다 끝났습니다. AGI로 그리고 다음 챕터부터는 이제 taxable income에 따른 텍스가 얼마인지 거기에 그 다음에 텍스 크레딧을 어떻게 주는지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 수입이 6,000불이에요. 6,000불. 그 다음에 1040, 이제 1040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메리지 파일링 조인트로 세금 보고를 할 겁니다. 제 수입이 6,000불. 세금 보고 무료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IRA에다가 5,000불 집어넣습니다. IRA에다가 Adjusted Gross Income, 그죠? Expense, 아니, AGI Expense. 그래서 5,000불 넣었죠? 그러면 제 실질 수입은 얼마입니까? 55,000불입니다. 55,000불. 6만 불에서 5,000불 빼면 55,000불 되죠. 그죠? 근데 부부 메리지 파일링 조인트죠?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스탠다드 디덕션이죠? 그 스탠다드 기초 공제가 얼마냐면 부부 공동이 24,800불입니다. 24,800불. 그래서 55,000불에서 AGI에서 기초 공제 24,800불 빼면 얼마가 되냐면 제가 텍스를 내야 할 금액, 인컴, 텍스를 내는 인컴이 얼마냐면 32,200불입니다. 32,200불. 제 실제 이제 세금을 내야 할 돈이 요만큼이죠. 그죠? 그런데 세금을 요 32,000불에 대한 세율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7%입니다. 10.7%. 텍스 레이시. 그러면 그 요거에 10.7% 곱하면 세금 계산하면 3,232불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5,000불 집어넣었죠? IRA에. 그러면 Retirement Saving 크레딧이 있거든요. 약 145불. 텍스 크레딧입니다. 이건 텍스입니다. 텍스. 이건 텍스 크레딧이고, 그래서 3,232불 텍스를 내야 할 돈인데 그 중에 크레딧을 145불 받아가지고 실제 제가 내야 할 텍스는 계산해 보니까 3,087불입니다. 그런데 제가 W2를 매달 받으면서 미리 세금을 조금씩 냈죠. 그게 얼마큼 냈느냐? 4,000불 냈습니다. 4,000불. 매달. 매 페이첵마다 조금씩 내가지고 연말에 계산해 보니까 4,000불 냈어요. 텍스 낼 돈은 3,087불인데 벌써 이미 4,000불을 텍스 냈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제가 얼마 받느냐? 텍스를 리프한 913불을 받아야 합니다. 요겁니다. 그죠? 텍스 리프한 913불. 사실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Gross Income, AGI, Expense, AGI 요까지 배운 거고 다음 주부터 공부할 거는 이 뒤에 부분을 계산합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심플한 로직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걸 잘 아셔야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 처음 교육받으신 분들은 뭐를 헷갈리면 안 되냐면 taxable income하고 tax하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tax하고 taxable income하고 taxable income하고 그다음에 tax하고 calculate tax하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요 로직은 머릿속에 넣으시면 그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도와줄 수도 있고 쉽게 본인도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로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되었습니다.